안녕하세요. 서경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오늘은 스팟 방송하는 날인데, 자, 위오 캠퍼님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위오 캠퍼님은 6월 온라인 패키지 강의를 듣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3월 가로주택 강의였을 거예요. 네, 거기서 언급한 아파트인 강북구의 한일 아파트. 네, 얘가 이제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죠. 그 네, 아파트와 그리고 중랑구 지역에 있는 중랑구 묵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를 비교하는 글을 올리셔가지고 네, 요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려고 지금 스팟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중랑구 묵동 지역 그리고 강북구 미아 지역 중심 지역인데 네, 엄밀히 얘기하면은 여기는 사실 미아 사거리 역세권 지역이 아니라 네, 4호선 미아 역세권 지역이죠. 이 한일 네, 아파트가 있는 곳은 그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선동하고 있는 미아 258 지역 바로 옆쪽에 있는 그러한 아파트입니다. 사실 미아 258 내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 한일 아파트는 배제된 곳이죠. 그 네, 258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어쨌든 구릉지에 있는 아파트인데 서울의 아파트 치고는 매우 저렴하고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아파트 네,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을 할 경우에 사업성이 준수하는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미아 역세권과 그리고 중랑구 묵동이면은 사실 먹골, 7호선 먹골 역세권이죠. 예, 네, 그쪽 지역인데 미아 역세권이 사실 수유 역세권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붙기면서 종상향을 크게 받았고 그다음 미아 네, 사거리 역세권 같은 경우는 거점 개발 지역이죠. 예. 네, 그에 그렇습니다. 반해 그 사이에 있는 미아 역세권은 1월 달 개발이 없었는데 미아역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지역, 그쪽 지역에 이번에 선도 사업지로 지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신일고등학교 방면 그리고 건너편 지역이 선도 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는 이제 어쨌든 역세권 범위이기 때문에 네, 역세권 준주거 지역 500% 용적률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고 배우 주거지 신일고등학교 뒤쪽으로 한일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반대편 서쪽 지역은 미아 3구역이라는 지금 자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개발 구역이 있죠. 예, 네, 위신설선 쪽으로 가다 보면은 네, 예, 그런 곳이고 네, 이 중랑구 묵동의 삼성 아파트는 사실 이 묵동만의 개발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묵동인데 이 삼각지 땅이 있죠. 네, 새롭게 종상향을 받은 거예요. 네, 상업적 준주거지역을 종상향 받았는데 여기 백악관 나이트라고 유명한 나이트가 있고 지금 이 묵동은 여기를 경계로 여기 노원구, 공릉동 네, 공릉동 이쪽은 라인이죠. 중랑구 묵동인데 네, 서울에서는 이걸 공릉동 묵동 개발로 하나에 묶었어요. 네, 묶어가지고 공릉동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금 잘 지어지고 있죠. 네, 종상향을 받아가지고 이쪽 라인은 뚜렷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니라 공릉동과 묵동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을 해서 1인 가구 주거지를 위한 그런 라인, 1인 가구 주거지를 보급하려고 하는 라인, 그리고 1인 가구 주거지를 위한 상권을 만드는 그런 사업지죠. 그래서 네, 저기 태릉 입구역 근처 공릉동 거기에도 이제 청년주택이 있지만 이 아래쪽 묵동 지역의 저 삼각지 땅에도 청년주택 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 네, 가구 주거지를 대폭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 예,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아파트와 한일 아파트 어쨌든 위오 캠퍼님의 결론은 한일 아파트가 더 괜찮다라고 했는데 차근차근 분석을 좀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교통 및 도보 이용 명의성 면에는 삼성 아파트, 그리고 생활권 계획의 역량 측면에선 한일 아파트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저희는 네, 생활권 계획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좀 보고 있죠. 그렇게 해서 생활권 계획상에 어느 쪽이 조금 더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게 더 열려 있는지 그런 걸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보는 게 사실 입지예요. 네. 그래서 이 위어 캠퍼님이 좀 이런 칼럼을 되게 잘 쓰셨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서집달 카페에 어, 질문 글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좋은 글을 남겨주신 분들은
이런 스팟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예정이고요. 사실 뭐 어, 정답은 없죠. 어디가 네, 더 괜찮다, 그렇지 네, 않다의 정답은 없는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양자간 이분법으로 비교했을 때 이 묵동 161-4번지 일대와 미아동 258-732번지 일대 개발이 네, 누가 더 왕성하게 되고 있느냐가 네, 중요하죠. 미아 지역 중심, 미아 지구 중심 지역을 왜 설정했느냐. 네, 그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잘 보면은 세 개의 뉴타운이 몰려있는 상업지예요. 네, 그쵸? 네, 미아 뉴타운, 기름 뉴타운, 장이 네, 뉴타운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어서 백화점도 두 곳이나 집어넣고 대형 마트도 두 곳이나 있는 곳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한인 아파트는 이 미아 사거리 역세권이 아니어서 네, 근데 최근에 미아 역세권도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돼서 개발이 들어갈 예정이다. 그 네, 건너편에 미아 3구역이라는 곳도 개발을 하고 있다가 네,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 아파트는 임장을 가보신 분들은 좀 느끼실 텐데 요 라인이 사실 중화동은 아니지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중화동 지역이에요. 네, 생긴 게 비슷합니다. 저층주거지, 중랑천변에 저층주거지가 있는 그런 동네인데 땅의 용도가 좋지 않고 7호선 역세권 쪽으로 계속 신축 빌라가 퍼지고 있죠. 그리고 네, 이 삼성 아파트 주변으로 저층 주거지에 1층에 상가들이 몰려있는 그런 형태의 주거지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에요. 곳곳에 네, 전통시장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중랑천변 이 중랑천변에 있는 저층주거지의 재개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미 실험 삼아서 했던 중화 뉴타운이 그냥 무너졌죠. 중화 1구역을 제외하고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땅의 용도가 좋지 않지만 주민들의 수준 자체가 재개발을 받쳐줄 만한 수준이 못 된 거였죠. 그 네, 사실. 예. 재개발을, 네, 객관적으로 그니까는 한다면은 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 구성원들, 그러니까 조합원들 간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뭐, 현실적으로. 이게 소득 수준이 안 맞춰주면은 추가 분담금을 내지 못하잖아요. 이 추가 분담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나중에는 그 비대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지지부진해지고 그렇게 되면 또 추가 분담금 또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재개발에서 해지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를 실제로 임장 가보신 분들은 신축 공사가 활발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신축 원룸들, 신축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높이 들어서고 있는데 용도도 딱 그런 용도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죠. 네, 1층부에 카페 집어넣고 음식점 집어넣어라, 판매점 집어넣으라고 했죠. 네, 1인 가구 주거지를 집어넣고 이들이 소비할 수 있는 상권을 세팅해라 라는 네,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면은 공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랑구는 기본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투자할 곳이 아닌데 이런 식의 상가 투자를 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죠. 그런 네, 용도로 지정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럼 네, 주거지 투자를 하려면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 묵동에 투자하면 안 돼요. 묵동엔 재개발도 안 되고 재건축 아파트도 없어요. 네, 가로주택이 될 만한 매물도 딱히 없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5년 후에 연안이 돌아올 신내 시형단지들, 네, 신내동 쪽에 있는 신내 시형단지들의 재건축을 누리거나 아니면은 신규로 지정되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 사업지를 누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신규로 지정되는 곳들이 어디죠? 면목선. 예. 네, 면목선들이 신규 역세권이 될 곳들. 네, 그래서 이미 칼럼으로도 저희가 공개를 했고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곳들 위주로 어딘지 딱 집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에서는. 그래서 네, 그런 데 그렇습니다. 위주로 중랑구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여기는 단독주택이나 뭐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이 참 좋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 아파트들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하는 거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많이 네, 저렴하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금액이면 여기 들어가는 게 맞냐. 네, 얘보다 더 투자성이 좋은 매물은 없냐. 항상 그걸 강조하면서 찾죠. 예.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둘 간에 비교했는데 가격을 떠나서 개발 가능성이 둘 다 물론
그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네, 구릉지라는 제한 사항과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뭐 낮은 산이긴 하지만 산이 있죠. 그래서 네, 그런 걸 그런 고도 제한 같은 걸 극복할 그런 게 이제 중요하고 네, 그리고 여기는 어떻죠? 필지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네, 얘 자체만으로는 사실 좀 힘들 겁니다. 네, 하긴 하더라도 이쪽 것 때문에 땅을 좀 많이 뺏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요 바운더리로 하는 게 좋은데 여기 임장 가신 분들은 다시장통이란 말이죠. 예, 네, 그래서 그쵸, 네, 얘 자체만으로 하기가 좀 쉽진 않다. 그러면 이제 네, 같이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되는데 1층이 대부분 상가인데 아주 이제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 재건축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네, 우리는 현금 회수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현수막 자체를 걸기가 삼성 아파트는 쉽지가 않을 거고 한일 아파트는 제한이 있지만 현수막을 거는 것 자체는 괜찮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뭐 돈을 빠르게 현금 회수하기에는 한일 아파트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강의 안에 집어넣은 거죠. 네, 사실. 입지적으로 사실 따지고 보면은, 네, 평지고, 또 역세권이고, 뭐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삼성 아파트에 끌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왜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특강반 때 한일 아파트를 언급을 했냐면은, 기본적으로 생활권 계획 플러스 사업성 등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일 아파트가 좀 눈에 좀 띄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 저희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강의로 이렇게 끝나는 분도 계시고 바로 뒤도 안 보고 매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임장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종종 물어보세요. 뭐 이런 비슷한 느낌 나는 그런 매물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떨까요? 뭐 이런 질문을 또 받는데 어 간혹 가다가 진짜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매물을 발견하시는 그런 회원님도 좀 계시고요. 예. 여기 두 아파트 간의 공통점은 사실 있죠. 둘 다 용도가 좋지 못한 땅. 네, 예. 그래서 시원시원한 용도의 땅은 아니다. 네, 그쵸, 그렇다면은 네, 재건축을 지금 둘 다 이제 재건축 연한이 얼추 됐는데 네, 그렇다면은 재건축 추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곳. 그러니까 추진하기가 비교적 쉬운 곳에 들어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이왕 네. 들어갈 거면 아, 근데 이거 사진 보니까 확실히, 네. 여기는 네, 이 뒤에 있는 신도 브레뉴도 사실 높지가 않죠. 이쪽 네, 중랑천변의 아파트들은 네, 다 특색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래된 저층주거지 동네여서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보면 다 상가 건물이네요. 그리고 군데군데 요 라인이 저기 중앙 한신 있는 그 라인들까지 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요 라인들이 알만한 사람들은 알아요. 군데군데 그 기사식당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어, 아주 오랫동안 전통을 유지해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들이 곳곳에 있다. 예. 네, 그런 게 이제 포인트죠. 택시 네, 기사님들이 여기서 식사를 자주 하시죠.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 삼성 아파트는 일단 거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아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염두하는 지역도 아니고 네, 오로지 청년들을 위한 고밀도 상권 개발에만 관심이 있는 지역이어서 네. 그런 용도로 그런 목적으로 디벨로핑을 할 목적으로 들어가실 거 아니면 이 지역은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 예. 네, 그래서, 그래도 이런 아파트들도 좀 구제를 현실적으로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마냥 뭐 공공 재건축이나 이런 거를 계속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좀 인센티브를, 뭐 지금도 좀 많이 완화는 해줬죠. 그 2종 7층 이하, 이거를 소규모 재건축으로 할 시에는 그래도 2종 7층 이하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는데,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사실, 역세권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좀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좀 종사할 수 있는 좀 특별한 좀 인센티브까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고, 그렇게 해서 사업성을 좀 보존했을 때, 앞다퉈서 좀 많이 가치 통합 재건축을 할 수는 있어요. 네. 네, 할 수는 있는데, 현재의 사업성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낀 아파트들 있잖아요. 주변에 이런 상가 건물들이 이렇게 낀 이런 소규모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갑을 관계가 좀 명확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상가 건물이 갑인 경우가 많아서 간혹 가다가 그 반대로 이 아파트가 갑인 경우도 있어요. 이 아파트가 현수막 딱 거니까 같이 그냥 통합 뭐 재건축 가자, 통합 재개발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반반이거든요. 반반 이런 그래서 저희는 웬만해서는 네, 근데 여기는 어, 명확하죠, 사실. 네, 얘가 일반 주택이 아니라 상가여서 네, 여기는 이 상가가 갑이고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갑인 경우에는 어느 곳이 되겠느냐? 아파트 주변에 그냥 생으로 상가가 아니라 생으로 그냥 주택인 경우. 네, 그게 사실 저기 광진구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 있는 한양연립 그 주변의 저층주거지들이 그렇죠. 네, 한양연립이 한입간까지 따라서 이제 포함을 해서 하는 거다. 네, 네. 그런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이 한양연립도 네, 원래 그 통합 재건축을 하려고 했었다가 갑자기 그게 잘 안 돼서 한번 무산이 되고 나서 무산이 네, 됐는데 가로주택 한양연립이 나가니까 엄청나게 오르니까 네, 욕심이 또 생기는 거죠. 네, 네, 같이 껴서 다시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20억, 5억짜리 빌라가 20억이 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마음을 네, 바꾸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는 지역에 한번 임장을 가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또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코멘트도 남기고 어, 어찌 보면은 다음 임장 갈 때 더 참고가 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삼성 아파트, 한일 아파트 네. 투자 가치가 있나요? 어, 일단 소규모 재건축의 장점은 좀 틈새잖아요. 틈새고, 그리고, 소액으로 만약에 갭 투자를 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 한 2억 내지 한 3억 미만이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일 아파트가 실제로 그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음, 네. 3억 중반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3억 중반이면 한일 아파트를 사야 되나요? 3억 중반 정도면은, 갭 투자 말고, 뭐 매매가가 3.5억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성현파부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글쎄요. 좀 고민되네요. 네, 3.5억. 3.5억으로 서울에서 뭘 살 것도 없는데. 네, 그렇죠. 사실 요즘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한다는 것들도 많이 비싸져서, 네, 그쵸. 예. 네, 그래서 웬만한 참, 연령이 한 5억 정도 하잖아요. 네, 애매한 금액이에요, 사실. 네, 예. 여기가 진짜로 잘 될지도 몰라요. 한일 아파트가 진짜 잘 될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강의 안에 넣은 게 아니죠. 일단 네, 요건이 갖춰졌으니까 강의 안에 집어넣은 건데, 문제는 주민들의 의지예요, 의지. 네, 여기서 필연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부릉지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써야 되죠. 부릉지를 네, 좀 그쵸. 까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평당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이제 3.5억, 4억 선이면 여기 투자를 해야 되는가. 네, 요걸 봤을 때, 결론은 한일 아파트가 더 우세하다고 했지만, 그럼 한일 아파트를 사야 돼?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예. 그쵸. 그래서, 네, 그럼 이제, 가성비로 쳤을 때 이 둘 간에는 한일 아파트가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한일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그것도 다른 문제여서, 한일 아파트를 사야 되는가? 사지 말아야 되는가? 라고, 만약에 이제 답을 찾아야 된다면, 저라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3.5억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예, 네, 그쵸. 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죠? 우리가 이거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고 오늘 이거 찍는 거죠? 어, 성형파파님은 이거 그 양측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좀 더 좋아 보이는지, 이거를 살지 말지, 이런 거 때문 아닐까요, 혹시? 그래요. 뭐, 이 한일 아파트가 좋아 보여요, 저는. 네, 더 좋아 보이는데, 안 살 것 같아요. 예, 음, 산다면 안 살 것 같고. 근데 돈 끌어와서 이거밖에 살 게 없다면 사는 건데, 뭐 당장은 뭐, 네. 저희가, 네, 3.5억에 사실 뭐 경기도든, 심지어 지방이든 투자를 한다면 투자할 거는 많은데, 만약에 꼭
여기 이 강북구 미아동에 살아야 될 이유까지 포함이 된다면은 괜찮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3.5억으로 대안 투자를 할 만한 곳을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죠. 어디가 있죠? 3.5억으로 이거는 좀 시크릿 하는 게 어떨까요? 3.5억에 생각나는 게 석영파파님 혹시 당장 생각나는 게 좀 없을까요? 3.5억이라 지금 갭 투자하기도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이 네, 금액이면 사실 의정부 쪽에 신규 전철이 뚫리는 네, 초역세권 라인으로 재건축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네, 네, 있죠, 분명히. 네, 있습니다. 모 아파트가 있는데 네, 걔가 공교롭게도 3.5억이에요. 네, 매가가 갭 네, 투자 금액이 아니라 매가가. 네, 그래서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네, 계속 요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네. 어찌 보면은 음, 뭐 초역세권 라인이니까요. 음. 출퇴근하기에는 더 편리할 수도 근데 있을 것 중요한 건 같습니다. 거기 개발을 대단지가 하고 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야 돼요. 과연 3.5억으로 투자할 곳이 서울, 경기, 지방에 어디가 있으며 기간 대비 걔네들 중에 셋 중에 혹은 네 개 중에 다섯 개 중에 과연 현금 회수가 나에게 어느 게 더 빠를 것인지 네, 그걸 계속 찾아야 돼요. 찾고 찾고 연구하고 네, 결국 그게 내 부로 연결이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